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피했던 황하나 씨가 자진 귀국하면서 그 이유가 뭔지 궁금했었는데 어제 구속영장 심사에서 그 이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일단 먼저 구속영장은 발부가 됐고요. 영장 심사를 받으러 들어가던 황하나 씨의 모습. 과거에 형을 살고 나왔던 적도 있죠. 그 당시의 모습 함께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태국과 캄보디아에서도 마약 투약하셨습니까? 수사 피하려고 도피했나요? 마약 어떻게 구했습니까? 마약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씨, 지인분들 협박하신 혐의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해요. 마약했다는 진술 강요한 적 있습니까? 아니요. 다시는 잘못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원구치소 직원분들 감사합니다. 예, 임주혜 변호사. 구속영장은 발부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태국으로 갔다가 캄보디아로 가서 자진 귀국이라고 했습니다만 오랫동안 도피를 했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됐을 것 같은데 어제 영장 심사에서 아이 양육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더군요. 그렇습니다. 오랜 도피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여권 무효화 조치도 있었고요. 사실상 계속해서 외국에서 머물기 쉽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 이번에 자진 출석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 그러니까 구속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귀국할 때 현재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아이와 아이의 아버지로 추정되는 인물과 함께 귀국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는데요. 그러니까 아이 양육을 직접 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밝히면서 좀 구속만은 면하게 해달라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임산부라고 해서 양육할 어린 아이가 있다고 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참작은 될 수 있겠지만 워낙 오랜 기간 도피 생활을 이어왔고 이미 마약 관련해서 벌써 전과를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속영장 바로 발부가 되었습니다. 예. 황하나 씨가 이번 마약 투약 혐의가 처음은 아니죠. 과거에 형을 살기도 했었고요. 2015년입니다. 벌써 10년 전에 시작된 투약이었습니다. 2015년에 투약이 있었고요. 2019년도엔 초범이었기 때문에 집행유예 2년으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2020년도에 다시 투약을 해서 결국 실형을 살게 됩니다. 1년 8개월을 징역을 살다가 2022년에야 만기 출소를 했는데 또 이듬해 지인 등의 마약 투약한 혐의로 또 경찰 수사를 받았고 태국과 캄보디아 도피 생활을 하다가 이번에 자진 귀국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요, 임재 변호사, 자진 귀국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청색 조치가 발현이 됐고 여권 무효가 됐지만 그래서 도주하기가 힘들었을 텐데 그래서 자진 귀국. 만약에 자진 귀국,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수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나중에 형량을 정할 때 참작이 됩니까? 황하나 씨 같은 경우에는 자진 귀국을 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는 있지만 이것이 참작되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전적이 있습니다. 필로폰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첫 번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을 때 집행유예 기간에 또 투약을 해서 실형이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2023년도에는요. 필로폰을 지인에게 주사기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본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도 큰 죄가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권하는 경우에는 이걸 사실 더 불법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못하라는 평가를 법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만히 돼야 될 것 같고요. 2023년도에 곧바로 태국으로 출국을 해서 사실상 2년이 넘게 도피를 하는 도피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자진은 귀국했다라는 그런 입장을 펴고 있다고 해도 이미 인터폴 적색 수배뿐만 아니라 여권도 무효화가 돼서 미립국 말고는 다른 나라로 가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형량에 있어서 만약 혐의가 있다고 확인이 된다면 좀 선처를 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송영원 대변인 보면 아까 앞서 아기를 좀 봐줄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구속만은 좀 피하게 해달라라고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도 보면 대부분 이제 부부가 동시에 구속이 되는 경우에 어린아이가 있으면 정상 참작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과거에
고 이선균 씨를 협박했던 여성, 20대 여성이 결국 그때 아이까지 안고 영장 심사를 나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구속됐었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황하나 씨 같은 경우도 결국 해외로 장기간에 걸쳐서 도주했기 때문에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런 사실관계를 훨씬 더 중하게 평가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황하나 씨에게 어떤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지 보면 실형 가능성이 객관적으로는 상당히 높습니다. 이미 동종 전과가 있는 데다가 지금 세 번째면 이거 누범이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물론 법원이 실형이냐 집행유예냐를 많이 고민하는 사건에서는 영유아인 자녀가 있고 그 아이 어머니가 없으면 양육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법원이 실형 선고를 상당히 주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아이 아버지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가 여러 번 있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을 매우 높게 봐야 될 것이고, 아마 법원이 직권으로 이런 사건에서는 양형조사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만 그 양형조사의 결과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양육이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판단된다면 실형을 면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참 마약을 끊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아이도 태어났다고 하니까 제발 단약에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